번째 32번부터 36번까지 갈래복합 질문입니다. 일단은 고전시가 하나하고 고전 수필 한 작품을 지금 묶어놨는데, 참고로 먼저 우리 보기 질문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가 보기 두 개야. 그래서 33번 보기를 먼저 보고 가 작품 해결하고, 36번 보기 보고 나 작품 해결하고, 그러는 와중에 34번이요. 34번이 가 작품을 같이 더불어 해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5, 36은 두 작품이 모두 걸쳐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때 방법이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한 작품을 읽고 한 작품의 요소것만 먼저 한번 걷어내보는 거. 그런데 요즘에는 만약에 가의 기억만 읽고도 풀리는 문제는 요즘에 또 안 나오는 추세야.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두 작품에 대한 분석 다 끝난 다음에 이제 32번 문제, 35번 문제를 마지막에 풀도록 할게요. 33번에 보기를 먼저 보면 일단은 가 작품이요. 우리 안서우의 유원 12곡인데, 상당히 생소한 작품이죠. 생소해도 고전시가의 법칙 하나가 있어. 뭐냐? 잘 봐. 이름이 있지. 여자 이름 같아, 남자 이름 같아. 여자가 이름 내걸고 시 쓴 사람이요. 뭐 신사임당 정도? 허난설원 정도? 황진이 정도? 그럼 대부분 이름이 내걸었다는 얘기는 양반 사대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썼던 작품들 뭐가 있을까요? 유교적인 추미사상이나 혹은 자연 친화적인 내용, 둘 중 하나야. 그랬을 때, 자, 보기 내용을 보면 유원 12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의 갈등을 반복한다. 와, 중요한 정보 나왔죠. 자, 이 작품에서 뭐하고 있다? 강호에 살고 있지만 강호에서 뭐하고 있다? 갈등을 하고 있다. 어떤 갈등을 하고 있다? 강호의 삶과 속세의 삶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이유.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강호에서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의 결과. 결국 갈등에서 선택은 뭘 선택해요? 강호로 선택하죠. 그래서 자신이 강호로 선택한 것에 대해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주가 상당히 많이 달려있는 작품이에요. 유원 12곡 중에서 1, 3, 6, 8, 9, 11장이 나와 있는데, 자, 가해 보시면요. 문장을 허자하니 인생식자 오한시요. 즉 글을 쓰려고 하니 인생식자 오한시,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되고, 공맹을 배우려 하니, 공맹은 뭐예요 여러분들? 유학을 하려고 하니 도약등천 불가급이로다 해가지고 이 돈은 하늘로 날아오는 것처럼 미치기 어렵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하려고 해도 전부 다 글 공부 자체, 글 쓰는 것 자체가 이 걱정거리가 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내 몸이 쓸데없이 되었으니 성대 농포가 되겠다. 핵심 뭡니까 1장에서? 성대 농포죠. 시전은요 보통 종장 부분에 3, 5, 4, 3 이렇게 되는 부분 중에 가운데 있는 5, 4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잘 보면 주제시 잘 드러나요. 그랬을 때 성대농포가 핵심어입니다. 뭐 하는 거? 태평성대에 농사를 짓는 거.
그러면 이 농사를 통해가 적어도 뭐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속세에서 삶이 아니라 자연에 와서 자연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경론표죠. 그 다음에 3장을 가봤더니 자, 홍진에 절규하고 백운이 백운으로 위우허야. 홍진은 절규하고 백운 위우. 자, 절규 위우는요, 네모가 돼 있고 몇 번 문제에서 우리 34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 3장을 해결한 다음에 바로 34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홍진 어디서 많이 본 단어지? 속세. 그치, 붉은 먼지가 있고 속세. 는 뭐하고 절교, 친구사를 끊는 거예요. 속세와 인연을 끊고, 백은 흰 구름이잖아요. 자연입니다. 위, 될 위자, 할 위자예요. 우, 버두자입니다. 친구 삼고. 그래서 자연은 친구로 삼겠다. 그래서 녹수청산에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 걱정 없이 늙어가니 이 중에 무한지락, 이게 핵심어죠. 자연에 묻혀 사는 끝없는 즐거움. 그 3장도 마찬가지. 속세와 인연을 끊고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무한지락을 누리겠다. 강호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6장 가보면 하기 전에 34번 가볼까? 자, 절규와 위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 화자가 절규하고자 한 대상은 인간의 것 맞습니다. 붕우를 절규하고자 한 대상으로 인식하다고 볼 수 있다? 붕우 뭐야? 가도 되어 있대. 붕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8장에 보시면요, 유정코 무심한 건, 즉 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이 없는 것은 아마도 풍진, 이때 풍진도 속세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속세의 친구일 것이다. 근데 붕우는 속세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속세의 친구를 절규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풍진의 붕우도 마찬가지 절규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너무 쉬워. 백운과의 위우를 통해서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다. 4번입니다.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는, 구로가 또 어디 있냐 봤더니 8장에 무심코 유중할 손,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이 많은 건 강호, 자연에서의 구로가 뭔지 몰라도 있잖아요. 눈 크게 뜨고 보면 새 조자들이 보여. 국자는 오른쪽에, 로자는 아래쪽에 새 조자 보이니? 다 새들이야, 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뭔지 모르겠어, 각주도 없어. 그러면 변을 보세요. 변. 무슨 글자 변? 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자를 변으로 해요. 참고로 얘들아, 만약에 여기에 붙었어, 왼쪽에. 그럼 이거 뭐에 대한 얘기일까? 뭐에 대한 얘기? 이게 마음신변이에요. 왼쪽에 이게 붙었어. 사람.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붙었어. 이건 말할 것도 없어. 소재가 남은 거야. 그지? 왼쪽에 이게 붙었어. 소재가 금속인 거야. 알겠죠? 또 뭐가 있냐? 이게 붙었어. 삼수변, 이거 물수잖아요. 이거 물의 습성을 지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새 조자가 붙어서 그럼 새 중에 하나야. 그치? 얘들아, 이건가? 아니, 이게 족자구나.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어쨌든 간에 새면 자연물일 거 아니야. 그러면 구로 뭐예요? 자연에서의 친구 삼고자 백운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위하고 좀 구로는 물 외에 연하족한 곳에서 볼 수 있다. 물 외하게 되면 어디? 속세 바깥 자연에서의 만족스러운 곳에 있는 그런 자연물. 다 맞지만요,
잘 봐. 5번에 화자가 물 외의 벗과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 자연물과 친구 삼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 코무심하기 때문에 우리 8장에 유정, 마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심한 것 뭐였습니까? 속세의 것이었잖아요. 속세의 부문이었잖아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6장 인간의 벗이 있단 말과 나는 알기 싫다. 물로의 벗이 없단 말인가? 나는 알기 즐거워라 해가지고 인간의 벗 붕우, 물로의 벗 구로, 인간의 벗 홍진, 물로의 벗 배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싫거나 즐겁거나 다 내 분수인가 합니다. 그러다가요 9장에서 드디어 갈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팽택 기관과 헐지에 태부 걸해기 헐지에 이게 전부 다 고사가 인용됐습니다. 도팽택 기관거는요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날 때, 그 다음에 태부 거래기는요 한나라 태부 소광이 사직을 간청할 때, 전부 다 속세에서의 삶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갈 때예요. 그 때를 알고 이 사람을 갔거든, 도연명과 태부는.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알고도 부지지헌이 나도 몰라 하더라. 알고도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도 부지지하니 속세에 대한 미련. 자, 마지막 11장입니다. 인간 세상에 비와 바람이 많으니 무슨 일이 머물고 자연에 구름과 안개, 노을과 안개가 풍족하니 무슨 일이 아니가겠느냐. 이제는 가려 정하니 일흥겨워 하노라 해가지고 이제는 가려 정하니 속세의 것과 자연의 것을 가려서 정했단 거예요. 뭐로? 자연에서 살기. 그러면 마지막 11장은요 뭐에 대한 얘기냐, 자기가 강호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11장 해석하시면 돼요. 했을 때 33번 가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된 동기 나와 있습니다. 왜 강호를 선택했어요? 문장 쓰려고 하니 걱정이 없고 공부하려고 하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농사 짓겠다. 니네도 한번 잘 생각해봐. 공부 시작했으면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왕 할 거면 끝장을 봐야 되는데. 농담이야. 우리 막 그런 말 하잖아. 공부하기 싫어? 그럼 가서 농사나 치러. 근데 원래 농사 져봤거든요. 부모님과 같이. 제 아버지가 항상 농사 지을 때 시키셨어요. 제 아버지 교육법은 다른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요 주말만 되면 토요일에 그때 토요일 학교 갔거든요 오전에. 그럼 끝나면 그 버스 타고 시골로 내려가요. 그 시골집에 딱 가보면 없어. 가족들이 문 딱 열어보면 현관에 쪽지 하나가 딱 있어. 경운기 끌고 트랙터 끌고 어느 밭으로 와라. 가서 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하루 종일 일해야 1주씩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생활비를. 그 노동이 될까? 안 그러면 용돈 안 줘요. 비 오면 이거 막 팍팍 깎여요. 이제 비 와서 농사 안 지으면. 근데 그 일할 때 너무 힘든 일 막 시키시는 거야. 돌 날라라, 막 감자 날라라, 막 빵 팔아 이런 거 막 시켜요. 우리 아버지 안 같아요. 주온 아들 같아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쉬는 시간에 아버지가 딱 한마디예요. 힘들지? 응. 농사 짓기 싫으면 공부해. 아버지처럼 이렇게 농사 짓기 싫으면, 이렇게 힘든 일 하기 싫으면 공부해. 그래서 주중에도 이제 공부하고 주말에. 그때 그게 되게 한 번에 강렬하. 이 힘든 일 하기 싫으면 공부해라.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 더 재밌는 거 뭐냐면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었어 자기가. 부푼 꿈을 가지고. 근데 갑자기 비가 안 내려? 태풍이 불어? 서리가 내려버려? 애써 키운 작물들이 다 죽어. 그때 그 찢어지는 마음. 더 찢어지는 거 뭔 줄 알아? 엄청 잘 키웠어. 막 무도 있다만 하고 배추도 있다만 하고 막 감자도 있다만 해. 가격이 폭락해. 농수산물 때문에.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공급과 수요에 의해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면 인건비가 안 나와 얘들아.
그걸 수확하려면 사람들 데려다가 막 뽑으세요. 일당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이 안 나와가지고 그대로 밭에서 그대로 갈아엎을 때 뽑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갈아서 버리는 게 나을 때 애써 키운 그 농작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요. 섣불리 농사 짓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들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공부밖에 없어 진짜. 그리고 공부는 때가 있어. 지금이 너희들 공부할 때야. 나중에 나이 먹고 좀 늦은 나이 하면 안 될까? 감이란 게 떨어져 얘들아. 지금이야. 너희들이 지금 인생에 황금기거든. 그래서 이런 생각하잖아. 이런 인생의 황금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앉아있다니요. 이런 인생의 황금기에 저희 꿈을 펼쳐야 되고 소질을 개발하고 막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황금기는 노는 것에만 황금기가 아니라 공부에도 황금기야 지금. 얘들아 1년 남았다. 1년 남았어. 이 1년이 너희들의 70년의 인생인지를 좌우해. 정말 이거는 한번 뭔가 승부를 걸어 볼 만한 시간 아니야 1년이면? 근데 인생이 달라진다는데? 남녀 막론하고 추신적 막론하고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사대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참아내야 돼.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번 3장에서의 중장에서는요. 3장의 중장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녹수청산이 시름 없이 늙어가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걱정 없이 늙어간다. 바로 강호의 삶이 긍정되고 드러나죠. 그 다음에 6장의 종장 보세요. 6장의 종장 뭐라고 했습니까? 슬거나, 즉 싫거나 즐겁거나 내 분수인간으로 그럼 뭐예요?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다. 아버지중 이런 거죠. 근데 4번 보세요. 9장의 중장. 9장의 중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연행색을 뉘 아니 불어허리. 자, 호연행색을 뉘 아니 불어허리. 요거 학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해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설명을 가지고 초장과 종장을 대입시켜 봐야 됩니다. 속세의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갈등이 일어난다? 속세의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 호연행색을 뉘하는 불어하리는요. 앞에 도연명과 태부가 왜 나왔을까? 속세의 벼슬을 버려야 할 때를 알고 버리고 자기도 돌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와 저렇게 아주 우리 호연직이란 말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공자 호연직이 크고 넓은 이상과 꿈, 포부 이런 거 이거는 속세에서의 포부가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러한 호연 행색을 알고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장의 내용 바로 자연의 삶을 선택하고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지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된 이유가 아닙니다. 호연 행색은 그래서 지금 4번에 9장의 중장의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9장의 중장 갈등하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지하니 때를 알지 못하니 그리고 종장에서 11장 종장에서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모습 나와 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6번 보기를 보면서 나락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나락품요 성현의 조용 아주 새로운 발상의 수필이에요. 자,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조용에서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한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필시 내 몸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병이 든 것일 것이다. 그러면 내 몸에 귀신을 불러내려면 누가 필요해요? 영혼의 매개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무당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귀신과 드디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재미있는 구조예요. 그랬을 때 귀신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게을러진 거야.
그래서 네가 내 몸에서 나가야 돼 라고 말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부지런하면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반가운 얘기가. 게으름이라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어. 이런 땡큐할 말이 진짜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집 밖은 위험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 사람이 죽을 일은 없어요. 뭐 돈 벌려고 부지런 돌아다니고 막 도도실 왔다 갔다 하고 학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중간에 교통사고도 나고 막 그지?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의 견해야 그냥 얘들아. 난 앞으로 성현이라는 사람의 조용을 내 마음의 지표로 삼아가지고 게으름을 복이라게 살겠다? 아까 금방 우리가 얘기한 그 농사 짓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 자, 그래서 뭐한다?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요.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고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서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냐? 바로 나는 게으름이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가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게으름 귀신은 게으름의 뭐에 대한 이야기? 긍정적 측면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게으름 귀신 얘기의 긍정적 측면은 뭐 하게 됩니까? 세태 비판이에요. 세태 비판. 어떻게 사는 것? 속세에서 부지런히 사는 것.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크게 오히려 너에게 뭐가 될 수 있다? 화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 요거 우리 아까 금방 봤었던 누구랑 안소의 유언 15국의 내용이랑 속세에서의 삶을 절교하고 자연의 삶을 추구하는 것과 약간 밀맥상통하는 류의 작품으로 얘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읽어보시면 내가 무당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말을 건넸어요. 이거는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필자의 하나의 방법이죠. 2번, 내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하는 것에서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생각,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생각 맞습니다. 뭐 하네요? 옷, 먹는 거, 집, 꼭 뭐 종들의 그죠? 뭐 싸움 이런 것들 이렇게 가지고 아무 관여하지 않는 거죠. 한번 보세요. 내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는 것에서 지금요 내가 게으름을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탓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인데 내 몸에 네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진 거야. 게으름을 자신의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였냐면 초반부에 내 몸에 들어가 있는 게으른 귀신만 나간다면 나는 원래 이 모습 부지런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요 설명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의 양면성은요. 내가 말하고 있는 부정적 측면과 게으름 귀신이 말하고 있는 긍정적 측면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의도이지 자신의 탓, 자신의 허물 요 부분이 양면성을 드러내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36번에 3번이 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내가 게으름 덕분에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 또 내가 게으름 덕분에 선생님과 다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 게으름에 대한 긍정적 측면 그리고 요 귀신의 말은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필자의 비판적 시각을 알 수 있고 다 맞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선생님 일부러 설명 안 했습니다. 8장의 종장입니다. 이제야가 뭐냐면요. 속세에 있을 때 유정코 무심한 속세의 친구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야 무심한 것 같지만 유정한 자연의 친구들 이제 알 것 같아. 이제야 작비금시 밑에 가보세요. 작비금시 작자가 어제 작자예요. 그래서 작일 하면 어제란 뜻이고요. 작년하게 되면 지난해란 뜻이죠. 금은 지금입니다. 할 때 시비 비시 아니라 11가리다. 오를 시 그를 비자예요. 그래서 어제는 틀렸고 지금은 맞답니다. 예전에는 잘못 생각했고 지금은 제대로 볼 줄 안다죠. 그러면 이때 이제야 작비금시를 깨달은다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삶이 틀렸고 지금의 삶이 옳다를 깨달은 거로. 니은 가볼까요?
게으른 귀신이 이렇게 말하자 맞은 부분입니다.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 이때 그대가 누굽니까? 게으른 귀신과 함께 산대요. 자신의 잘못은 뭘까요? 그러면 게으름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거.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 반성을 고칠 터이니로 표현하고 계시죠. 35번에 4번이 답이 됩니다. 32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 가에서 뭐가 나와 얘들아? 가에서 홍진 나오고 배분 나오고 인간의 번 나오고 물레의 번 나오고 유정코 무심한 하고 무심코 유정한 나오고 풍진강호 나오고 분무구로 나오고 그죠? 인간 나오고 물레 나오고 대조적이죠. 나에는 대조적인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게으름과 부지런함이에요. 게으름과 부지런함. 게으름 귀신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그 13쪽의 첫 줄에 보시면 근면은 화근, 게으름은 복의 근원 나와 있죠. 꼭 이런 데 가서 박아놓는다고 답의 근거를. 그래서 모두 대조적인 수제를 통해서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요. 32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번부터 43번부터 45번까지 자, 김광균의 출서정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작품이 오규원의 하늘과 돌멩이에요. 참고로 보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44번의 학습 활동이 나 작품에다 보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 보는 시고 저도 처음 보는 시고 근데 가 작품이요 보기가 없죠. 그런데 바로 43번 문제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 김광균의 추위서정은 우리가 현대시를 공부하면서 필수 학습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이 되는 작품 이런 뜻이고 다행히 연계도 됐고요. 우리가 잘 봐. 요런 사람들 요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작품을요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4개 정도까지는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수능이라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수업 말고 지금 이거 방학에 다른 수업 하나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그냥 문학의 기본 과정을 다시 한번 밟는 수업이 있어요. 우리 그 뭐 확실히 잡고 가는 문학 특강 해가지고 현대시부터 차근차근 그 작품들을 간단간단 정리하는 수업을 인강에 올려놨으니까 이 미루고 검색하신 다음에 그 확실히 잡고 가는 문학 특강 그 부분에서요 현대시부터 해가지고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 필수학습 작품들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 강의나 한번 쭉 들어보시면요 김소월 씨, 한용운 씨, 이상화 씨, 김영란 씨 다 설명을 하면서 이런 작가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 작품들이 어떤 문학적 의미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놓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막 해설 강의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 아는 거지? 설명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너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으니까 고민이 끝이 아니야. 하시면 되지. 그럼 광복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한 번씩 바꾸면 돼. 내 머릿속에 있는데. 뭐 V랑 바꾸고 정국이랑 바꾸고 막 한 명 한 명이 멤버들 바꾸는 거야. 그지? 막 이치랑 바꾸고 트와이스랑 바꾸고 하면서 또 메시랑 바꾸고 날도는 왜 넣니? 막 바꾸고 하면서 이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교체해 놔야 돼 머릿속에서. 얘네가 니네 인생을 바꿔준다니까. 이 분들이 우리 뭐 영어에서 뭐 작가 이름 기억하라고 하나요? 수학에서 작가 이름 기억합니까? 수학은 공식? 기억하지 않나? 할 거 많지. 얼마 전에 선생님이 그 윈터 축제 어린목에서 뭐 한다고 애들 다 데리고 스키바지 다 입히고 갔는데 우천 취소. 비 오다 취소된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막 당황하고 난 더 당황하고 그래서 내려오는데 어떡하지? 애들 지금 막 되게 들떠 있는데. 실내 스키장이라고. 아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건가 봐. 그 직업병이자 아빠로서의 그런 좀 퍽퍽함? 과학고등학교로 갔어요. 제가 과학고등학교 가면요. 과학 체험관이 있어요. 3층짜리. 그게 막 천천만 원. 거기 딱 들어가서 다그 리모델링 돼가지고 좋더라고. 거기 딱 갔더니 막 그런 게 있어. 그 수많은 수학자들의 명함. 그래서 막 오일러도 있고 거기 가면 나 그 생각했어. 오일러나 피보나치나 가우스나 피타고라스나 이런 인간들만 없었다면 세상이 되게 심플해지지 않았을까. 대신에 자동차가 달리다가 바퀴 하나 빠지고 집이 막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치? 막 음악을 연주해도 시대마다 소리가 달라지고 그렇게 하겠지. 성형 수련대가 오늘 짝짝이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되게 하기 싫은 학문인데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문명의 발전에 가장 기초가 된 탄수화물 같은 학문이 아닐까. 자, 김광균의 추위서적이요. 얘들아, 추일이 뭐야? 추일. 가을날. 이 정도는 돼야 돼. 자, 보자. 낙엽은 가을이니까 당연히 낙엽이죠. 근데 잘 봐. 낙엽이라는 이 자연물이 이 원관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이 보조관념에 의해서 뭐 되고 있어? 은유법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 참고로 폴란드라는 나라는 아시죠? 망명정부는 뭐야? 망명하다. 정치적 망명. 뭐 북한에 있는 무슨 뭐 고위직 누구가 뭐 남한으로 망명했습니다. 혹은 러시아에 있던 작가 누가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자기의 주권 혹은 국권, 그죠? 그 나라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망명했다는 얘기 뭐예요? 고위 관리직들이 다 떠난 거? 다 떠나고 그 정부 자체가 그 폴란드라는 나라의 주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지폐, 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화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런 망명정부의 지폐들은 막 뿌려지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불태워지는 것이고 그 정도로 낙엽이 많이 쌓인 모습을 폴란드의 망명정부의 지폐에 빗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여기다 갖다 셌을까요?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난 이런 거 알아. 나는 이런 거 알아. 뭘 알아? 이런 서구적인 이미지를 알아. 그래서 자연물을 서구적인 이미지에 빗대는 방법으로 특히 지폐는 뭡니까 여러분들? 인공물이잖아요. 하나 더 가볼까요?
포화에 이스러진 도른 시의 가다를 생각해야 한다. 길은, 이번엔 또 길 나옵니다. 길. 길이란 자연물은 이번엔 직유법태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마찬가지 뭐하고 있어요? 서구적인 이미지의 그런 대상이면서 특히 넥타이, 지폐 전부 다 인공물이에요. 43번에 5번입니다. 자연물은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답이 되고요. 참고로 김광균의 출서정이 수미상관법이 아닌 이유. 첫 번째, 낙엽은 폴란드의 망명정부의 지폐. 마지막, 고독한 바늘을 긋고 잠겨간다. 수미상관 없습니다. 유사한 문장 형태의 변주를 준 시간의 흐름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변환한 시어도 없습니다. 중간에 폴란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야. 셀로 팡지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서 회감을 드러내고 있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의 학습활동 보세요. 하늘과 돌멩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라고 얘기한 건 무슨 얘기냐면요. 가보자 나작품에 담쟁이 동굴 동그라미, 1년에 담쟁이 동굴 동그라미, 2년에 새 동그라미, 3년에 들칠레 동그라미, 4년에 누런 돌멩이 동그라미, 5년에 모래 동그라미. 예전에 그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표절심으로 인해가지고 절판되기 이전까지 되게 유명한 만화였었어요. 그 신뿌리라는 애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가 뭐였냐면 고3 교실이야. 애들이 그 미신 때문에 떨어진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붙는다. 붙는다는 말만 쓴 거야. 그래서 신뿌리가 지우개가 땀이 붙었네. 이런 발상인 거예요. 그래서 담쟁이 동굴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벽에 붙어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고정관념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벼운 공기에 엎혀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네? 라고 역발상. 새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늘을 자유롭게 나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새가 푸른 하늘에 다 눌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하늘에 눌려 있다. 들칠레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들칠레. 들에 피어있는 칠레꽃. 하얀 꽃을 피워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꽃을 버리면서 빈자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런 돌멩이 뭐예요, 여러분들? 원래 누런 돌멩이는요, 그냥 돌멩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하늘이 내려와서 얹혀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특히 마지막 모래가 대박이에요.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서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라고. 모래 위에 바위가 있다가 아니라 모래가 바위를 자기 위에 두고 있다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구나무 선 게 아니라 집으로 들고 있다라고. 맞죠? 그랬을 때 84번입니다. 1번이죠. 기억에 엎혀. 담쟁이 동굴이 벽에 붙어 자란다고 생각했지만 서술어 엎혀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관점이 나옵니다. 담쟁이 동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해? 얘들아, 가벼운 공기에 엎혀 허공으로 이동한다잖아. 얘가 엎혀서 가는 거지 공기를 누르면서 위로 수직 상승하는 그런 강인한 존재다? 이거는 과잉 녀석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고정관념과 새로운 관점은 있잖아요. 붙었다와 떨어져 있다의 차이만 보면 되는 거지 누르면서 수직 상승한다까지는 지금 그 새로운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5번입니다. 이미지 활용을 중심으로 가와 단을 비교해볼게요. 가의 낙엽을 망명정부의 지표와 연결하여서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군? 맞습니다. 두 번째,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 시마저 좀 설명해볼게요. 길은 한 줄기 구기된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 이 내리쬐는 태양빛이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 비추를 보세요. 열차에 그 기차 연기 있잖아요. 요거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허무의 이미지인 담배 연기. 랩뿜으며 새로 2시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러 나무의 근굴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 요거는 도시 문명의 삭막함을 드러내는 표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먹히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구름이면 구름인데 구름이 뭘로 만들어졌대? 셀로판지로 만들어졌대. 이거 도시적인 소재입니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 자, 감각의 전이야. 우리 아침이 되었어. 밤낮 기온차로 인해 가지고 뭔가가 뿌옇게 안개가 자욱하다. 자욱하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풀벌레 소리는 뭡니까? 청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감각의 전이를 공부할 때 항상 이래야 돼. A는 혹은 A가 B하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여기다 대입시켜야 돼. A라는 이 감각으로 전이 되는 구조. 선생님이 몇 가지 이해 들 거야. 알겠죠? 겹치기 얘기했지만, 자, 은빛 비린내 대입시켜봐. 앞에다 은빛, 뒤에다 비린내. 비린내 걸. 그죠? 은빛은요, 비린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린내가 은빛이답니다. 그러면 비린내가 은빛이다 하게 되면 후각의 시각화. 프로동소리. 원래 형용사인데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잖아. 뒤에 거 꾸며주고 있지. 종소리가 푸르다예요. 청각의 시각화.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밤바람 소리 청각이죠. 말을 달린다 시각입니다. 이거 뭐야?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예요. 이땐 그대로입니다. 소리가 말 달린다.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청각의 시각화. 그럼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풀벌레 소리가 이게 A지. 자욱하다. 그래서 뭐예요?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푸른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웃음이 푸르다. 청각의 시각화. 홀로 황량한 생각, 이 황량한 생각이 바로 이 추위소등의 지배적 동서입니다. 황량한.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이 작품에서 돌팔매는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황량함에 의한 의미 없는 행위. 그러니까 가을의 경치 때문에 황량함을 느낀 거야. 그래서 나도 황량해져서 의미 없이 그냥 돌을 던져보는 거. 해석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황량함을 이겨내려는 노력. 황량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거 던져보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돌팔매. 하나가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으로, 그 다음 봐봐, 고독한 반원. 반원이 고독하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 가을 정치야. 여기 화자가 서 있어. 그리고 얘가 돌 하나를 뿅 던졌어. 어딜 향해서? 하늘 향해 던졌어. 근데 이 돌이 어떻게 날아가? 뿅 하고 결국은 떨어져.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 돌을 통해 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는, 황량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독감을 강조합니다. 이게 반원은 황량함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황량을 이겨냈다면 돌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서 또 하나의 위성이 됐겠지. 근데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좌절을 느껴죠. 마치 뭐처럼 성적. 왜 너무 비관적이야. 추천사의 그네처럼 저 이산양을 향해 하늘을 향해 그대가 올라가지만 결국은 다시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볼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는 고독한 방으로 표현돼서 외로움의 정서가 부각되고 있다. 맞습니다. 빈자리를 들찔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맞고요. 4번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가에서 길을 구겨진 넥타이 이미지와 연결해서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 요게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앞부분에서 있잖아요. 그 길은 구겨진 넥타이처럼이라고 길의 모습을 그냥 시각적으로 비유한 것 뿐이지 벌써 여기서 도시의 어떤 삭막함이 드러난다, 소외감이 드러난다? 아직은 아니고요. 특히 나의 길 밖, 길 한켠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을 활용하여 대상들 간의 거리감이 일어나고 있고 대상들끼리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담쟁이 눈과 벽이, 새와 하늘이, 들칠레와 빈자리가 전부 다 모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붙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또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45번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6월 목표까지 마치고 우리 겨울방학을 좀 한 다음에 다음 수업이요. 2월 9일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일정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9월과 수능 마지막 마무리 해설하고